자, 우리 지난주에 정보 시스템 감사를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자 협회의 기준과 윤리 강령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정보통신통제감사협회 이사카의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좀 보고서 8장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감사자 협회 기준은 어떤 우리가 기준과 기타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어떤 권고, 도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주로 이사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내부 감사의 전문적 성과를 위한 기준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자, 이런 기준 스탠더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성과 기준이다, 속성 기준이다, 실행 기준이다 이런 걸로 좀 재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표에 있으니까 표에 있는 걸 참고하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사카 스탠더드입니다. 스탠더드. 자, 기준이에요, 기준. 자, IS 감사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준의 지침이라 그럴까요? 참고사항. 또 어떤 것들은 좀 의무성을 가진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카 기준이라는 거는, 자, 정보 시스템 감사와 보고를 위한 다소 의무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무적이라는 거는 이 정보 시스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야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자가 이게 전문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이사카에서 규정하는 거를 따라야 되는데, 자, 정보 시스템 감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사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자, 이런 거를 비단 감사자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가요? 아, 여기 오늘 감사를 내일까지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감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중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 내용이 들쭉날쭉하다. 어떤 형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들이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되면 좀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감사자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피감사인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어떤 유용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관리진이라든가 다른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정보 시스템 감사가 이런 모습으로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시사, 여기도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미 시험을 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시사 자격증 소유자들한테 요구사항 같은 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준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실패하면 여기 통제협회에서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위원회나
이사카의 다른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시사 소지자가 만약에 이런 기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조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감사 기준을 어겼을까? 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거라는 거죠. 자체 협회에서 조치를 하는데 이거는 심한 경우에는 제일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그 명확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협회나 이런 데에서 가장 심한 조치가 뭔가요? 사실은 협회라는 거는 자율기구죠, 자율기구. 어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제일 심한 거는 어떤 협회든지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활동을 이제 회원으로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규율적 조치를 초래할 거라 그랬는데 심한 경우는 시사로서의 자격 사항을 이제 박탈하는 거죠. 감사 기준에 대해서 중대한 것들을 어겼다. 그러면 제일 심한 경우는 이런 조치를 당할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어떤 그 소명을 하라 그러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부 감사자 협회에도 보면 기준이 있었고 권고가 있었고 뭐 도움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 두 가지는 뭔가요? 권고나 도움은 뭔가요?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명령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가이드라인은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기준은 다 이렇게 열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기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걸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어떤 기준, 여기서 말하는 이사카 기준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가이드라인을 뒤져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전문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 출발을 정당화하는 데 준비되는 방법. 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 내지 안내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뭐냐? 감사 기준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다 시시콜콜하게 다 이거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카테고리나 이런 걸 규정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도구와 기법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뭐 방법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좀 더 뭔가요? 구체적인 방법 예시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내부 감사를 하는데 운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정해놨겠죠. 뭐 직무는 어떻게 분리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방법론을 찾다 보면 가이드라인을 뒤져봐야 되고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그 도구와 기법을 찾아보면 좀 더 상세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도구와 기법의 목표는 뭐냐? 감사 기준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 여기 가이드라인의 목표하고 어떤가요? 이것만 보면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써놓은 거로만 보면 똑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 그러면 이거는 좀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도구와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어떤 걸 가지고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 예시를 좀 예들을 보면 좋은데 자, 우리 앞에서 코빗 얘기했었죠. 코빗. 코빗이 뭔가요? 코빗이 뭐죠? 자, 코빗이 뭐 5.0 버전까지 나왔다 그랬는데, 자, 이 코빗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많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빗은 비단 감사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관리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어떤 예가 되겠구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따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빗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제 목표하고 통제 프랙티스 이런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감사 가이드라인과 관리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카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하고 코빗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여기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 좀 더 세밀한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카에 있는 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코빗에서는 구체적인 프랙티스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코빗을 활용하는 것도 감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경영진, 관리진한테도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상세한 것들은 여기 사이트에 가면 좀 더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 이런 데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카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이다, 코빗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거죠. 자, 이사카도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아까 내부 감사자 협회에도 윤리 강령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윤리 강령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놓은 거는 그 내용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같은 거, 법규 같은 거 지켜야 되죠. 자, 전문적인 스탠더드와 베스트 프랙티스와 일치하게 직무를 어떻게 수행한다 그랬나요?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내용이 방대한데, 이게 막 써놓은 게 아니라 혹시 이 중에서 법학개론 같은 거 들어본 사람 있나요? 법학개론 뭐 이런 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뭐 디테일한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대체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알면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법은 뭔가요? 민법은 뭐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가족 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규율하는 법이죠. 거기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미성년자인데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내가 10살쯤 돼서 돌아가셨다. 근데 재산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삼촌한테 맡겨놨어요. 그럼 삼촌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초는 전혀 피가 안 섞인 다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로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죠, 결국 내가. 3초원이 이제 그거를 관리해 준다 그러는 건 뭔가요? 이 얘가 20살이 됐을 때 지금 19살인가요?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넘겨줘야 되죠. 그때까지는 관리하다가. 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요? 관리의 개념이 뭔가요, 관리?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같은 데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동료 학생이 누군가부터 막 멱살을 잡혀갖고 막 되게 위험해 보여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적어도 동료 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런가 옆에 가서 물어보고 그때 위협을 가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상해서 뭐 지금 내가 얘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그렇게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갔어요. 갔다 그러면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제가 이게 딱 일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대충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책임이 무거운 게 있어요. 민법에 보면 자기재산 관리 의무 있어요. 자기 재산에 준하는 이게 더 셀까요? 이게 더 셀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원인데 누가 와서 돈 이리 달라고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항하겠죠, 저항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더 기울여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재산은 어떤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죠. 그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관리 의무라는 게. 이건 뭘까요, 이거? 전문적인 기준과 베스트 프랙시스와 일치하게 상당한 주의와 주의를 가지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 정도일까요? 이 정도일까요? 이게 좀 더 약하고 이게 세다 그랬는데 이 정도 수준일까요? 이 정도 수준일까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관상 일반적인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 근데 그거보다 더 자기 재산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안 시켜도 불을 켜고 지키죠. 불을 켜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는 이 듀 딜리전스, 이게 저도 법학을 아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학 공부를 좀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하다가 보니까 젊을 때 했는데 전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용어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진 용어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냥 보통의 주의는 아니고 상당한 주의인데 이건 거의 법적인 책임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문가적 주의를 가진다는 건 뭔가요? 일반 사람들은 보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자라는 것은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주의를 가지고서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강령에서. 자,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다 제가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윤리강령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씹어서 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자, 이 사람들, 감사자들 IS 보안 통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까지 하나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감사자들한테, IS 감사자들한테 우리가 정보 시스템 보안이나 어떤 통제와 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한 10차례 정도 요청을 했는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해줬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일종의 이런 것도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스킬도 있고 감사를 또 경험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데도 계속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윤리강령에서는 이런 것도 정말로 바쁘지 않으면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교육까지도 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전문가 윤리강령을 따르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징계 조치를 수반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그 기준과 관련해서 있었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심한 경우에는 자격을 좀 박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자, 윤리강령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소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스탠더드예요. 스탠더드인데, 자, 이거 코소는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봤는데, 이거는 협회가 하나가 아니죠. AICPA, 내부 감사자 협회 뭔가요? IIA, 미국 회계협회, 관리회계사협회, 재무임원협회 5개죠, 5개. 5개 협회에서 함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해요. 내부 통제 통합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 내부 통제는 원래 재무감사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내부 통제는 재무감사 영역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뭔가요, 다? 회계사들하고 관련되죠, 회계사들하고. 그래서 이게 내부 통제가 최초 나온 게 회계사들 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 형식상으로만 돼 있으면 나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 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5개 협회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92년에. 80년대에 앨런 사태라든지 회계 부정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큰 기업들이 파산하고 막 또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걸 보고서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자, 운영 경제성, 효율성, 자산 보호, 자, 이런 재무적 관리 보고 신뢰성, 준거성 이런 걸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두 줄로 써놓은 게 이게 뭔가요? 두 줄로 써놓은 게 이게 뭐죠? 약간씩 표현만 달라졌지 이게 뭔가요? 이 두 줄로 써놓은 게 뭔가요? 저 뭘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저게 뭔가요? 코소의 내부 통제를 위한 세 가지 목표죠, 목표. 세 가지 목표잖아요. 거기 보면 보고 있었고, 준거성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나요? 운영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생각이 안 날 때는 간단하게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운영하면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은 좀 닮은 꼴이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보고해야 되죠. 재무관리 보고뿐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이라든가 규정을 지켜야 되죠. 준거성. 운영, 보고, 준거성. 이게 세 가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 내부 통제는 이 세 가지 목표하고 관련된 거예요. 폭넓게 내부 통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된 프로세스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유효화된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 달성과 관련돼요. 이게 세 가지 목표예요, 이게. 이렇게 써놓은 게 세 가지 목표라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고, 코소에 의해서 정의됐어요. 최초의 코소에 의해서 정의됐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잠깐 기억해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역사가 좀 있잖아요. 보면 미국에서 뭐가 있었나요? 뭘 발간을 했는데, 오렌지북인가 뭘 발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코소로 통합됐다. 얘네들이 한 협회가 아니라 5개 기관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이쪽에서 딴 걸로 이렇게 진행하던 것들은 흡수가 돼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만 있으면 이거를 자, 여기 써놓은 세 가지 목표를 여기 다시 써놓은 거예요. 이 뭔가요, 이거 하나로 요약한 거죠, 이거. 세 가지 목표. 요약한 거잖아.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5가지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봤어요. 5가지 요소는 건전한 통제 환경, 건전한 위험 평가 프로세스, 건전한 운영 통제 활동, 건전한 정보와 소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까 여기 보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합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죠. 전달. 자, 전달하는 거 소통 시스템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자, 여기까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5가지 요소로 돼 있는데, 여러분은 뭐 5가지 요소가 뭔지만 대충 기억을 하고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떠들었던 것들이 그 92페이지에 그 좀 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코소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정의를 했구나. 거기까지 알고 플러스 3가지 목표가 있고 3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정의했다. 자, 그렇게 좀 뼈대를 잡아가면서 좀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병렬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앞에. BS7799 ISO 이 시리즈가 뭔가요, 이게?
뭐 할 때 우리가 봤죠? ISO는 뭔가요? 국제 표준화 기구죠. 표준화 기구에서 이건 뭐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품질 보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왔던 용어죠. 품질 보증. 근데 여기 열거된 거는 뭐냐? 이거는 IT 보안하고도 연결되는데, 자, 전자상거래가, 우리 전자상거래 기원을 보통 그 1997년, 뭐 98년 요때부터 전자상거래 1세대를 잡아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가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보안과 통제와 관련된 보증의 어느 정도가 거래하는 파트너들의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는가를 보장해야 되겠죠. 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트가 보안상 문제가 없느냐, 이걸 누군가가 보증하게 되면 그 사이트를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이트가 그런 게 보증이 안 되고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나 이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게 이제 좀 알려지면은 아무도 그 사이트에 가서 비즈니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안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보증을 해주게 되면 이 상거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자, 이거는 물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도입될 때 그 신뢰라든가 보안상의 어떤 것과 관련된 거를 보증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기준은 IS 보안을 10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 10가지 주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통제들이 있습니다. 통제들. 중요한 통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통제는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령적인 걸로 생각되는 게 있고 운영적인 걸로 간주되는 게 있어요. 그 명령적인 게 더 세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제공하는 거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를 담고 있어야 이게 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된 IS 보안 정책, 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된 어떤 IS 보안 정책이 기술돼 있거나 어떤 사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보안과 통제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뭔가 규정이 거기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선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선언적으로 우리는 고객에게 정보를 보호하고 절대 이 사이트는 해킹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뭔가요? 그 주장하는 거죠, 주장.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려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보 보안을 위한 책임 할당, 책임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뭐고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 자, 이거는 그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다시 좀 써놓은 거예요.
자, 웬 기준이 이렇게 많냐? 조금씩 달라요. 보안 쪽에 포커스 됐던 게 금방 ISO 시리즈.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했던 거는 코소. 그 다음에 이사카 기준, 가이드라인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감사자 협회 기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아니고 영국도 기준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니스트. 자, 요거는 2002년에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 기관들이 명령적인 연방정보 처리 표준과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령이 제공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미국은 합중국이죠, 합중국. 자, 연방정부가 있는데 주정부가 있죠, 주정부. 주정부도 있고 다수의 기관들이 있어요, 다수의 정부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연방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전부 독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자, 명령적인 연방정보 처리 표준과는 부합해야 된다. 자, 여기서 명령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자율성을 허용하겠지만 연방정부의 어떤 표준과 명령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들은 부합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하에 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과 기술 국가협회가 있는데 연방 기술기관이에요. 이 연방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이 니스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니스트라는 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연 각각의 조직들이 이거를 명령적인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는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니스트가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협회, 국가협회잖아요. 국가협회이기 때문에 이 분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과가 뭐냐 하면 컴퓨터 보안자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보안자원센터는 여러 개의 보안 표준 같은 거를 산출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IT 보안에 대한 핸드북, 책자 같은 거를 발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스트가 이런 걸 발간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랬나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랬죠? 7가지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겉표지가 색상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핸드북을 발간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들이 컴퓨터 보안과 관련해서 IT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 기관에서 발행한 책자를 굉장히 참고하고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발간했는데, 그래서 이 핸드북은 앞에서 봤던 BS7799나 ISO 이런 거와 유사한 근거를 포함하지만 컴퓨터 보안 요소들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데보다 컴퓨터 보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관리 통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운영 통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기술적 통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책자 형태로 계속 발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나? 오렌지북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오렌지북. 뭐 오렌지북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얘네들이 컴퓨터 보안, IT 보안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을 책자로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조직들이 참고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실제적 실행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죠.
뭐 IT 보안이 어떻고 이렇게 떠들기는 많이 떠드는데 조직에서 이거 보안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실행할 때 이 책자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연방 표준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연방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 자, 연방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충족하도록 요구되고 있어요. 미국 연방 기관들이라 그러면. 자, 요런 데 관심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참고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뭐 보안에 지금 포커스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니스트는 뭐라고요? IT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거예요. 코소는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BSI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BSI는 영국 표준기관이에요. 미국의 표준기관 그 일종은 니스트인데 영국은 BSI예요. 브리티시 스탠더드. 영국 사실은 기준기관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자, 표준 기준 뭐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기저 통제라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통제 집합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IT 보안 관리와 관련해서는 IT 보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보안 프로세스 내 책임과 권한 부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소를 위한 IT 기저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책에 좀 서술을 해놨는데 조직은 어떻게 하고 기반 시설, 자, 그 서버 기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케이블은 뭐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보안을 위해서 케이블은 뭐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6번까지 어떤 기준들을 봤는데 마지막에 2개는 주로 IT 보안과 관련돼서 이런 규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봤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명령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운영적인 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스탠더드라고 해서 좀 굉장히 강한 규정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권고사항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야말로 레퍼런스 정도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 적어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어떤가요? 결정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기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땡!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변해요. 기준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래된 거는 갱신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코소 나올 때 얘기는 안 했지만 92년에 코소가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 이게 앞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개정이 되죠. 개정이 언제 됐던가요?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갱신 보완됐어요. 왜냐하면 92년에 규정된 것들이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92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나왔죠. 인터넷은 보편화됐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바이러스나 컴퓨터 범죄나 이런 것도 계속 진일보했고 전자상거래 폭발적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감사자는 지금까지 말한 게 뭔가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BSI 베이스라인까지 다 어느 정도 국제적인 기준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최신 개발 사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직업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 IS 감사자가 지금까지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은 난 모르겠다. 나도 좀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그 유능한 IS 감사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죠. 과거에는 규정이 돼 있던 게 갱신되면서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업적인 요구사항으로 습득해야 돼요.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 뭐 보완하는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학습을 해서 다시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그러면 그 조금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감사 프로세스에서 내부 통제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정의를 한 게 뭐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국제 기준들 많이 있었는데 뭔가요? 코소의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 관련되겠죠. 그래서 통제 기준 코코라는 것도 있고 뭐 코소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베인 옥슬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베인 옥슬리법을 한번 들어봤을 텐데 회계법인 그 회계 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파문이 막 나고 이러니까 이걸 만들었죠, 미국에서. 자, 이런 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제의 분류. 그 다음에 코빗이라는 게 코빗이 중요하죠. 정보통신 통제 목표와 관련된 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코빗에 좀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다루는데 자, 정확히 통제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통제를 분류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로 통제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설정된 목표와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진에 의해 취해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기업의 목표 달성이죠. 기업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기업의 가치 극대화죠.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진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을 통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진은 이게 뭔가요, 이거? 계획, 조직화, 지휘, 이게 뭔가요? 경영이죠, 경영. 경영진이 경영하죠. 내지 관리하죠. 자, 이런 걸로부터 행동이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조직이 이런 것과 관련된 목표를 향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관리 통제가 의도하는 거예요. 뭐냐? 기업의 목적과 목표는 기업 의도의 진술이에요. 기업 의도가 뭐냐? 자, 여러분 그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기업의 미션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미션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미션이 먼저 나오나요? 비전이 먼저 나오나요?
기업 의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업의 비전, 미션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의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해야 되죠. 자, 그런 거 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자, 관리 목표는 기업 목표가 얼마나 충족될 건가를 정해요. 그러면 이 관리 목표는 기업 목표에 비해서 어떤 개념인가요? 조금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서 내부 통제는 뭐냐? 내부 통제는 관리 목표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타당하게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게 내부 통제예요. 관리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게 타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내부 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고, 우린 정보 시스템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관련해 있는 것은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하거나 마케팅은 정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완전한 사용 같은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자, 기능에 따라서 이거는 그 정보 시스템 관련된 거, 이거는 마케팅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통제 책임은 누가 가지느냐? 통제 책임은 경영진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통제라는 거는 통제가 뭔가요? 경영진의 계획, 조직화, 지휘로부터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경영진에 있는 거예요. 경영진의 일이고 계획, 조직화, 지휘를 수반하죠.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경영학 시간에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 활동을 수반하죠. 그래서 통제 책임은 경영 활동을 경영진이 하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보 시스템 관리라는 걸로 포커싱을 맞춰서 보면 이 통제 책임은 뭐냐? 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기능하고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고 기밀성이 유지되고 시스템이 요구된 대로 요구 시점에 활용 가능하다. 자, 20억, 30억 들여서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데 가용 용량이 5%밖에 안 남아갖고 좀 쓰다 보면 여러분 가용 용량 5% 남았는데 내가 만약에 쓰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가용 용량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되죠, 다운. 자, 요구된 대로 요구 시점에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아무리 10억, 20억 돈을 들여서 구축해 놓더라도 요구 시점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가용 용량이 다 차서 조금 더 쓰다 보면 다운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데이터 정확성과 완전성이 유지되고 접근이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허용되는 거. 자, 그래서 IS 감사는 내부 통제라는 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IS 감사는 이 내부 통제라는 관점에서 IS 감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라는 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IS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는 목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기업 목표, 관리 목표, 운영 목표가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어떤가요?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목표죠. 자, 기업 의도의 진술이고 되게 매우 광범위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비전, 미션에 가까운 목표죠. 기업 목표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관리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기업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족되는가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는 딱히 매칭이 어디하고 되느냐. 이 관리 목표하고 상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리 목표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타당하게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이에요, 반복. 이 문장이 내부 통제에는 관리 목표하고 관련이 많죠. 자, 운영 목표는 운영 관리자들이 주로 매일매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는 활동과 관련되죠. 자, 이 운영 목표는 목표끼리 충돌할 수가 있어요. 목표끼리 충돌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권 같은 게 주어질 수가 있죠. 운영 목표에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더 낮은 보안 환경이겠죠. 보안 환경. 보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조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조직은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죠.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지 기밀성이 상실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 내부 통제 구조의 본질과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요? 내부 통제 구조의 본질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에 어떤 이런 것들의 위험 프로필 평가하고 IS 감사가 작동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 구조의 본질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IS 감사가 작동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비용 편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조직은 자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죠. 100만 원에 가능한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소비했다. 이거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이거는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200만 원을 썼다.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통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통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가 되는데 그럴 때에 비용 편익 관점에서 상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형량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부 통제 목표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내부 통제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간략하게 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준거성, 그 다음에 자산의 보호,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효율성. 자,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거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죠, 이거? 자산의 보호, 내부 통제 목표, 자산의 보호,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책 계획 절차 법 규제의 준거성,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이거 그 코소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정의하고 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경제성, 효율성 운영을 하고 그거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규라든가 이런 걸 준거성 세 가지 목표 있었죠. 자, 여기서도 그런 데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경영진이 정보 시스템 내에 보유하고 처리한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무결성이 의심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경우는 모든 정보가 원점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로 간주돼야 되고, 이거는 정보 시스템을 아예 상실했다는 건 뭔가요? 정보 시스템이 사라진 거죠. 완전히 불타버리거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 더 위험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뭔가요, 이거? 그냥 정보 시스템이 없어졌다 그러면 제3자가 그거를 활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죠. 그냥 불타버렸거나 완전히 부서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법과 규제는 외부적으로부터 부여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부터 부여되기도 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느냐? 법규를 지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그 관리자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산 보호와 관련해서 자, 문을 잠그고 금고를 가지고 있고 보안 요원이 있다. 이거는 뭔가요, 다? 가시적인 거죠,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정보 시스템 자산 중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비가시적인 게 많이 있죠. 자, 비가시적인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자산통제 이중관리라든가 직무분리라든가 컴퓨터 인증 기법. 자, 이거는 당장 봐갖고는 당장 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만약에. 이중관리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 이중관리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우리 그 휴일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앞에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오죠. 태그를 갖다 대야 되죠. 자, 그건 뭔가요? 문 잠금 장치가 하나 있죠. 문 잠금 장치가 있고 들어오면 어떤가요? 로비에 들어오다가 보면 어떤가요? 경비하시는 분 있죠. 경비하시는 분. 그건 뭔가요? 잠금 장치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뭐 훔친 아이디 카드 갖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남이 들어올 때 문 열 때 같이 후다닥 따라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경비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활개치고 다니겠죠. 근데 봤더니만 경비하시는 분이 봤더니만 저 사람이 뒤따라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은 왜 누군데 여기 앞에 사람을 따라서 들어왔느냐. 자, 그런 경우에 잠금 장치와 사람 인력이라는 이중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시적인 거를 그 이중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좀 보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효과성, 효율성은 뭔지 알잖아요. 이건 주로 목표를 달성했냐와 관련되는 거고 효율성은 목표를 어느 정도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해서 달성했느냐.
효율성이죠, 이게. 자,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일반적인 것 같고, 자, 이런 통제 목표들이 있어요. 내부 통제 목표 보면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자산의 보호, 준거성,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이런 게 다 뭔가요? 통제 목표예요. 통제 목표인데 이거를 명심하고 경영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의 모든 목표들을 달성할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부 통제라는 시스템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통제 목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보호가 굉장히 취약하다.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규칙, 법규 있는데 안 지킨다. 정보의 신뢰성, 무결성 모르겠다. 보장 못한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영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영진은 당연히 이런 내부 통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내용 부분에서 어떤 빠져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 내부 통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취약성이 뭔지, 보안과 자산 보호와 관련해서 취약점이 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경영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부 통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부 통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관리진, 경영진한테 있는 거예요. 경영 활동을 통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기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경영진, 관리진이 경영 활동을 하잖아요. 계획화, 조직화, 통제, 뭐 지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통제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정한 목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영진의 책임이고 궁극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경영진이 자기 이름을 걸고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좀 내용들이 여러분 요 정도까지 와보면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왔나요, 다? 예? 경영요? 대부분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온 거예요, 내용들이. 그냥 아무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국제 표준 기준이라든가 특히 코빗이라든가 이사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다 가지고서 이렇게 그 감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 딱딱하잖아요, 사실은.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오후 시간 잘 보내고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